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81% 상승, 코스닥은 0.68%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닥이 이제 최근에 단기 박스가 하나 있었고 장기 박스가 하나 있었어요. 단기적으로는 요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6일 동안 박스로 갇혀가지고 굉장히 답답하게 흐름이 지내오다가 오늘 이 695포인트라는 앞전에 한 일주일짜리 박스를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니까 오늘 장중에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종목들이 훨씬 탄력 있게 반등이 나와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길게 박스권을 보면은 일봉상으로 좀 볼게요. 여기 705포인트라는 긴 박스권이 있어요. 여기를 이제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오늘보다도 탄력 있는 종목들의 활발한 움직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를 이제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다음 뭐 11월 13일 정도에 있을 CPI 물가지수 발표나 뭐 그 정도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의 단기적인 안정적인 흐름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딱 하나만 좀 넘어서면 정말로 그 CPI 물가지수 발표 전까지는 크게 걱정할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단기간에 다우지수가 바닥권에서 너무 많이 올랐다는 점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부담이긴 합니다. 이렇게 이제 추세 상단선에 도달을 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곧 내일 새벽, 내일 모레 새벽이라고 봐야 되겠죠. FMC 회의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뭐 그런 말씀도 많이 좀 드렸었지만 어떤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이벤트 기점으로 이제 변곡이 생길 확률이 높다. 반대로 시장이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에서 이벤트 기점으로 이제 변곡이 생길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FMC 지나고 나서 추가 상승을 얘가 해줄까 아니면은 이렇게 살짝 이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까에 대한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지금으로서 FMC 회의가 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거라는 생각은 뭐 들지는 않는데 혹시 뭐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조금 이렇게 살짝 눌리고 반대로 그동안에 다우에 비해서 조금 덜 올랐던 나스닥이 힘을 내주는 그림을 저는 지금 이제 머릿속으로는 좀 그리고 있어요. 아직 이렇게 나스닥은 워낙 덜 올랐기 때문에 룸이 한참 남아있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다우가 나스닥보다 굉장히 강했죠. 근데 이제 앞으로 다우가 이제 조금 힘이 빠지고 나스닥이 힘을 쓰는 그런 모습을 저는 일단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증시도 코스피가 이제 최근에 대형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코스피가 이제 추세 상단에 이제 거의 다 와 있습니다. 뭐 하루 이틀 2, 3일 정도만 상승세가 유지가 되면은 이제 저항선에 좀 막히게 되는 반면에 코스닥은 아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뭐 다우와 나스닥이 키 맞추기로 들어가는지, 코스피와 코스닥이 키 맞추기로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아무튼 이제 FMC만 좀 잘 통과하면 다음 뭐 물가지수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뭐 큰 걱정 없이 좀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뭐 별일 없이 FMC 지나가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럼 테마랑 뭐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순환매였던 것 같아요. 뭐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대장 테마, 주도 테마가 나왔을 때 이 순환매가 도는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예전에 뭐 포르쉐 IPO 테마 때도 그렇고 뭐 삼성 ARM 테마 때도 그렇고 뭐 애플페이 테마 나왔을 때도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뭐 잡테마 한 번 정도 시세 내고 죽을 만한 그런 짜잘한 테마들이 아닌 최근에 어떤 2차 전지라든지 원전이라든지 네옴시티, 우크라 재건 같은 굵직굵직한 테마들이 출현했을 때 우리는 흔히 말해서 돈 벌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돈 벌 기회 안에서 이 순환매, 그러니까 큰 테마가 형성이 되면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대장주가 탄생을 하게 되고 이제 이 관련된 테마들이 종목이 확산이 되게 됩니다. 1등주, 2등주, 3등주, 그다음에 뭐 후발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1등주가 어느 정도 시세를 내고 나서 2등주, 3등주로 순환매가 돌면서 대장을 한 번씩 치게 됩니다.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테마주라는 게 사라지지 않는 이상 불변의 진리라고 좀 봐도 될 만큼 좀 뭐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냥 머릿속에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뭐 네옴시티 먼저 좀 살펴보면 네옴시티가 이제 한미글로벌을 뭐 제가 이때부터 얘는 재료가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돌파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다. 여기서 이때까지도 돌아가 보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취소하면서 급락이 나왔지만 제가 재료가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네는 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이 차분히 추후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 저는 재료가 않지 않는 이상 불필요한 대응은 뭐 뼈아픈 손절일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슬금슬금 얘네가 제자리로 찾아오죠. 그러니까 요때가 이제 종가였는데 악재를 맞았고, 그리고 나서 뭐 일주일간에 걸쳐서 종가를 다시 여기다가 가져다 놉니다. 이러면 이건 좀 수상하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서 한미글로벌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시세를 지금 뽑고 있는 과정에 있고, 1파, 2파, 3파에서 이제 마지막에 어떤 그 피날레 오버슈팅이 나오는 지금 과정 안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한미글로벌이 지금 바닥 대비 너무 많이 올랐고 이제 봉 길이가 굉장히 지금 단기간에 길어졌기 때문에 재료는 아직 남아 있다. 그러면은 네옴시티가 오늘 이제 방금 장 끝나고 빈살만 왕세자가 11월 중순에 다시 방한한다는 뉴스까지 또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끝판왕 재료가 나와버린 거잖아요. 이 전까지는 투자부 장관이 방한하는 뉴스가 있었고 그 재료의 이제 일정도 11월 초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재료가 있을 때까지는 한미글로벌이 투자부 장관 방한하면서 슈팅 한번 나오고 마무리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되면 한미글로벌은 여기서 조금 부침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네옴시티 안에서 순환매가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료는 남아 있는데 지금 1등주가 너무 부담스러운 영역에 있다. 그러면은 2등주인 유신으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지금 차트가 어떻습니까? 어제도 제가 거의 이제 방송 막판에 말씀드렸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째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요. 종가를 딱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이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시간에까지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네옴시티 안에서 1등주였던 한미글로벌이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들어가자 유신으로 이제 대장이 바뀌는 이 순환매 과정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정확하게 적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히림, 뭐 세아특수강, 뭐 세아베스틸 지금 이런 애들로까지 충분히 또 순환매가 저는 돌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재료가 너무 강하고요. 일정이 아직도 중순이면은 뭐 10일에서 15일 정도 사이라고 봐도 재료가 일주일 정도, 최소 일주일 그 이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얘네가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시장에 워낙 또 테마도 없고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네옴시티 애들은 순환매 관점으로 좀 봐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이번 주 정도는 유신이 대장 역할을 뭐 하겠죠. 그리고 나서 뭐 다음 주 빈살만 왕세자 방한을 앞두고 뭐 히림이랑 한미글로벌이랑 유신이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있을 때 히림, 뭐 세아특수강 이런 애들로까지 이제 순환매가 도는지 그런 부분 체크하면서 매매를 이어가면 무리 없이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테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도 같은 관점으로 어저께 말씀을 드린 거죠. 자, 2차 전지를 보시면 얘네는 이제 테마라기보다는 섹터와 테마가 이렇게 이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가장 먼저 2차 전지가 시세를 낼 때는
테마가 먼저 시세를 내지 않죠. 먼저 대형주나 이제 실적 바탕으로 가고 있는 수급주들 위주로 돈이 들어와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뭐 LNF, 코스모 형제들, 에코프로비엠 이런 애들 먼저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소형주, 잡주, 테마주 쪽으로 옮겨가고요. 이 테마주 안에서도 일단 대장애들이 먼저 움직임이 나오니까 뭐예요? 금양, 뭐 미래나노테, 사명이 바뀌었네요. 코리아 S인데 뭐 하이드로 리튬으로 바뀌었어요. WI 이런 애들로 돌고 얘네까지 시세가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잡주 2차 전지 중에서 그러니까 테마주 중에서 대장급 말고 약간 후발주 느낌인 애들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순환매예요. 얘네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얘네 가고 뭐 같이 가긴 하는데 수급 자체가 얘네 먼저 가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약간 잡주까지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말씀을 일단은 드렸고 금양이 굉장히 정말 부담스러운 가격권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얘도 1파, 2파 이렇게 이제 3파의 약간 오버슈팅 구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금양이 많이 올랐으니 최근에 항상 금양이랑 같이 움직이던 애가 뭐냐면 미래나노텍입니다. 그래서 미래나노텍이 이 구간에서 금양을 제끼고 뭐 한번 좀 시세가 날 수도 있는 부분 15,000원 돌파 시에는 뭐 16,000원 전고점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그렇게 좀 이렇게 미래나노텍이 오늘 이제 크게 이제 슈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양이 조금 죽으면서 코리아 SE나 WI로 그런 뭐 수급들이 좀 이동을 하는지 이런 거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죠. 코리아 SE도 뭐 여기 이제 전고점 부분까지는 뭐 한번 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저도 보고 있거든요. 뭐 WI는 아주 그렇게 종목 자체를 막 적극적으로 매매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종목은 아니긴 하나 일단은 먼저 코리아 SE랑 WI가 뭐 근데 또 경고 딱지 종목도 달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얘네들이 이제 뭐 비중 베팅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룸이 좀 갈 수 있는 여력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니 추적할 필요는 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아무 딱지도 달고 있지 않은 금양이랑 미래나노텍이 분명히 시장의 어떤 관심은 충분히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에서 이제 그동안 조금 안 올랐던 2차 전지 애들 있죠. 뭐 태경 BK나 뭐 캠트로스도 제가 뭐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얘도 좀 올라줬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게 리튬 플러스 관련주 얘도 반등 크게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다이내믹 디자인이라는 이 종목을 얘가 이렇게 끼가 있었던 앤데 이렇게 이쁘게 쌍바닥 자리 만들어 놨다고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큰 슈팅이 나왔습니다. 끼가 있었던 애기 때문에 얘가 지금 리튬주 애들이 미쳐 날뛰는데 얘가 이대로 죽을 리는 없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주는 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폴란드의 원전 사업이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1단계는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고 2단계는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1단계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오다가 1단계 수주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기업한테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로 돌아간 거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주말 동안 나왔었던 악재가 되는 거고. 근데 같이 또 뉴스가 나왔던 게 뭐냐면 뭐 1단계는 실패했지만 2단계인 민간 사업에 대한 수주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건 이제 기대감이죠. 그래서 악재와 어떤 뭐 기대감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일단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 1단계 수주 실패에 대한 악재가 조금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파락했다가 또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양봉으로 G2 파워가 말아 올렸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개파락 크게 악재가 나오면서 했지만 말아 올렸고 이때도 말아 올렸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때랑 패턴이 비슷하게 가려나라는 생각 정도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급등이 나올 줄은 몰랐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오늘 오전에 뉴스가 나온 거죠. 이제 확정적인 확정이 됐다라는 뉴스였고 10조에서 30조 규모, 사이즈도 너무 크고 그래서
야, 이거는 갭 엄청 뜨겠다 생각했는데 19%까지 뜰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은 못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뭐 G2 파워나 한신기계가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혜가 한전 기술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한전 기술이 얘가 덩치가 좀 그래도 있는 앤데 최근에 시장이 대형주들이 잘 가는 뭐 그런 장세가 좀 반영이 돼서 그런지 한전 기술과 한전 산업이 거의 뭐 이제 한전 기술은 상한가를 들어갔고 한전 산업은 찍었다가 일단은 좀 풀려서 마감이 됐는데 요거는 또 예상을 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이 한전 기술이랑 한전 산업 쪽으로 수급이 쏠려 버리니까 G2 파워랑 한신기계는 장 막판에 조금 이제 힘을 못 쓰면서 매물 출회가 되는 그러면서 일단은 좀 마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보면은 원전이랑 이제 2차 전지는 뭐 저번 주부터 어제까지 강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조금 이제 쉴 때가 됐고 오늘 원전이랑 네옴시티랑 힘겨루기를 계속 이제 하는 상황에서 일단은 이제 저는 굳이 하나를 꼽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네옴시티가 좀 더 강할 확률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원전은 이제 수주를 했다 하고 뭔가 좀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나 명확한 뭐 일정 같은 것들이 이제는 좀 없거든요. 수주를 했고 뭐 올해 말까지 뭐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2026년 이전에 이제 뭐 공사를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뭔가 재료의 어떤 명확한 정해진 일정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이 뜨겁게 기대할 만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뭐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 보니 원전도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뭐 흐름은 나오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네옴시티가 가장 강력히 주목해야 될 테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딱 일주일 정도 남아 있는 이 재료 일정이 명확하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장 막판에 결국은 원전이 조금 다시 죽고 네옴시티가 힘을 내주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좀 갔고요.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 관심은 사실 뭐 한전 기술이나 한전 산업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뭐 G2 파워나 한신기계를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둘 다 갭 띄우고 G2 파워는 음봉이 나왔고 한신기계는 이제 도지성의 봉이 나왔는데요. 요 정도 구간 여기 요렇게 요 정도 구간 안에서 아마 뭐 박스 플레이가 조금 이제 일어나다가 뭐 한전 기술이나 뭐 한전 산업이 워낙 지금 뭐 대형주다 보니까 얘네들이 뭐 여기서 막 이렇게 시세를 치고 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라고 보면 얘네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갭 두고 뭐 음봉이 나온다든지 조금 이제 죽으면서 다시 뭐 G2 파워나 한신기계 쪽으로 수급이 조금 이렇게 이동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쉽게 완전히 말도 안 되게 죽을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 한신기계로 예를 들면 요 정도 가격대 7,500원 정도는 좀 지켜주면서 롤링이 좀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좀 롤링이 좀 나오다가 한 번 정도는 더 뭐 한 121선 부근이나 이 정도까지는 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같이 이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네옴시티 애들이 분위기가 좋으면 항상, 이제 재건주들도 분위기가 좀 같이 좀 좋아집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뭔가 뉴스 자극시켜줄 만한 거 딱 하나만 좀 터지면, 얘네들도 이렇게 아마, 큰,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현대 에버다임도 차트 너무 좋죠. 지금 121선 가둬놓고 이렇게 박스 플레이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여기 8,500원 딱 뚫으면서 갭 띄우고 얘를 뭐 당장 내일 뭐 뚫을 수도 있을 거고요. 갭 띄우면서 이렇게 슈팅 한번 나올 수 있을지 봐야 되겠고 뭐 데모도 괜찮고요. 이렇게 이제 재건주들은 두 종목 정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테마가 많아지게 되면 이제 무중 애들은 조금 힘이 죽을 확률이 높아요. 무중 애들은 약간 조금 시장에 돈 갈 데가 없을 때, 그럴 때 힘을 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볼만한 뭐 섹터 쪽이 뭐 태양 뭐 신재생 쪽도 워낙 좀 오랫동안 눌려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바닥 엄청 잘 다져놨죠.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 박스를 한번 뛰어넘어주면서 슈팅이 나오게 되면은 뭐 이런 구간 7만 원이나 뭐 요 정도 구간까지는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하나솔루션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바닥을 계속 잘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 상승 나오는지 봐야 되겠고요. 뭐 그동안 좀 많이 눌려 있었던 애들 SDN 뭐 이런 애들도 어느 정도의 반등 구간은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로봇주들이 오늘 돈이 조금씩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로봇줄도 너무 소외받았었죠, 지금까지. 이제 뭐 로보티즈 이런 애들은 흐름이 좀 견고했지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SPG 이런 애들은 워낙 좀 많이 하락해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로봇주들도 어느 정도 반등은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 요 정도? 뭐 로보티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뭐 유일 로보틱스. 그다음 오늘 뭐 현대무벡스가 또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요. 뭐 에브리버 뭐 요런 애들. 네. 그러니까 역시 대형주 장세라는 것을 딱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도 로봇주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두산이고, 예. 원전도 대형주가 대장 먹었고, 그쵸? 예. 네, 로봇주들도 아무튼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료 리딩방 참여해 보실 분들은 카톡으로 링크로 카톡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